아파트를 우리가 사고 보유하고 팔 때 다 세금 있죠. 그래 살 때 취득세, 보유하면 보유세. 보유세는 되게 두 개예요, 그죠? 보유세 어떤 거?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의 세금들이 걸려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볼게요. 아파트를 샀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 가구 기본적으로 한 아파트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조정지역 아닌 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취득세는 세 가지 구간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6억 이하, 그 다음에 9억 초과,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 6억 초과, 9억 이하. 이 세 단계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쉬운 것부터 얘기할게요. 6억 이하는 그냥 1%예요. 6억 이하는. 6억까지는 1%라는 것들. 만약에 내가 6억짜리를 샀어. 그 6억에 대한 1%만 안 되는 거예요. 1%만 낸다는 거죠. 6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9억 초과, 9억이 넘는다. 그럼 몇 퍼센트? 3%를 낸다는 거예요. 3%. 3%. 그러면 6억짜리를 샀다. 그러면 180만 원 정도. 6억짜리를 샀다. 180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6억 이하하고 9억 초과는 실제로 쉽잖아요. 그죠? 쉽죠? 그럼 단일 세율이고 1% 또는 뭐 3%. 근데 요 구간, 중간 구간을 볼게요. 6억 초과에서 9억 이하예요. 요 때는 단일 세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일 세율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게 슬라이딩 구조예요. 6억으로 갈수록 6억 초과 조금 넘으면 어디에 붙어요? 6억 이하. 1% 쪽에 붙고, 만약에 9억에 많이 붙어 있다, 8억 9천, 이렇게 돼 있다면 9억 근처로 붙어 있는 거예요. 3%로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6억에 붙어 있으면 1.1 이렇게 돼 있고, 9억에 붙어 있으면 2.9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슬라이딩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단일 세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식은 이런데, 계산식 외우다 보면, 이런 계산식이 나오면 계산식이 어떻게 외우지? 이게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막 꼬여요. 그리고 계산식이 있다. 그래서 나는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쳐보면 알아요. 그렇죠? 취득세 6억 초과에서 9억 이하의 계산식 이렇게 치면 그때 필요할 때 계산식을 불러다가 내가 계산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런 지식과 정보를 처음 받아들일 때는 계산식이 있구나. 근데 슬라이딩 구조구나. 이런 정도의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6억 가까이에 있는 거는 1%보다 조금 넣겠고 9억 가까이 있는 거는 3%보다 조금 적겠구나. 이 정도의 개념으로 잡으시고 식이 있더라. 그래서 예시를 보면 7억 같은 경우 실제로 계산하면 한 1.67% 된다라는 거예요. 1.67%. 그냥 예시예요. 그 다음에 8억 5천. 이쪽 9억에 가깝죠? 그럼 한 2.67%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딩 구조로 6억에서부터 9억까지는 그렇게 돼 있구나라는 것들이 취득세 개념이라는 거죠. 요 부분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이 취득세는 단일 세율이라는 거. 누진 세율이 아니에요. 단일 세율은 1% 그럼 딱 1%예요. 그죠? 그리고 3%면 딱 3%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8억 5천이 2.67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누진 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6억 원 이하까지는 1%잖아. 그럼 6억 원 이하까지는 1%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6억 원이 넘고 9억 원 초과 이상 되는 거는 2.67로 계산하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단일 세율은. 그냥 여기서 2.67이면 무조건 2.67이에요. 누진 세율은 이따가 다른 거 설명할 때 그때 누진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취득세는 단일 세율이구나. 그리고 6억 이하, 9억 초과는 쉽지만 이 중간에는 어떻게 슬라이딩 구조로 돼 있구나 라는 개념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취득세예요. 그럼 과세 기준은 재산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요. 공시가격 기준이고 구간별 세율이 없고, 그 다음에 세율은 0.1에서 0.4더라. 그러면 이거 예시예요, 예시. 그럼 10억 주택이었을 때 어떤가? 그랬을 때 재산세는 약 7억 가정시. 여기서 보면 공시가격이 70%를 가정했죠. 그래서 7억이라고 생각하면 한 연 200만 원대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재산세 보면 100만 원대로 나오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죠? 100만 원대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내죠. 7월, 9월 두 번에 나눠서 내기도 하고, 20만 원이 안 되면 그냥 7월에 너 다 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는 대부분 100만 원을 넘거나 200만 원 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0억 정도 가지고 있어. 10억 정도 주택이야. 라고 하면 한 200만 원대 나오겠구나. 그러면 7월, 9월 나눠서 내잖아요. 7월에 100만 원, 9월에 100만 원. 이렇게 정도 낸다라는 거죠. 근데 20만 원밖에 20만 원도 안 나왔어. 그러면 그거는 7월에 그냥 전액 다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이런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것들은 세금의 10%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대부분 공시가격 12억이에요. 시가 12억이 아니에요. 공시가 12억이에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12억 특근 공제가 되더라. 대부분 0.6에서 3점 정도 누진 작용이라서 원래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구간별로 세금을 따로 계산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12억 미만은 과세 없다라는 거, 어떤 것들을 기본으로 했을 때, 공시가격을 기본으로 했을 때,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들어간다 치면 기본적으로는 지방교육세고 농어촌 특별세는 다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죠.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우리는 비과세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양도 차익이 한 3억이야. 난 비과세 받았으면 좋겠어. 양도 차익이 10억이야. 비과세 받았으면 좋겠어. 양도 차익 10억이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을 잠깐 설명할게요. 양도소득세 어떻게 매기냐. 양도가액, 내가 어떤 아파트를 샀어요. 그 금액에서 취득가액, 내가 맨 처음에 그 아파트를 샀을 때, 양도가액은 팔았을 때 금액, 취득가액은 샀을 때 금액이에요. 필요경비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샀을 때 경비들, 반드시 필요한 경비들이 있어요. 뭐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취득세.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개소 같은 경우, 중개소 수수료 같은 거 내잖아요.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경비야. 그런 거래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비야. 이런 것들은 다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다시 얘기하겠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오랫동안 살았어요.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거나 오랫동안 보유하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실거주자니까 좀 더 많이 공제해 줘야 되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국가에서도 특별히 관리해. 왜? 사는 것들은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의식주가 꼭 필요한 것처럼 집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토지라든지 다른 부동산하고는 다르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많이 감면해 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더라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등 자산 양도 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과세한다. 기본이에요. 과세한다. 근데 다 과세 대상은 다 과세 대상이지만 계산해서 과세를 안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 세율은 얼마 6%에서 아주 적게 받으면 6%, 그 다음에 최고 많이 받으면 45%까지 받더라. 근데 여기서 뭐가 들어가요? 좀 전에 얘기했던 지방교육세라든지 뭐 이런 농어촌 특별세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 더 추가가 된다라는 거죠. 공제는 1세대 1주택 2년 이상이면은 보유 거주 시에는 일반적으로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일반 뭐 중과 세율이라든지 더 많이 세금이 부담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과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제일 관심 있는 양도소득세니까. 과세 기준으로는 대부분 보면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요. 양도일일 때는 어떤 거냐면 마지막 잔금 지급일이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 소유권 이전이 된 거죠. A로부터 B로 됐을 때 여기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해요. 잔금 지급일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양도일. 이때가 과세 기준일이에요. 근데 이 과세 기준일이 실제 어떤 것에 비유했을 때 내가 그 주택을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을 때 대개 6월 1일이에요. 6월 1일보다 전이다 라고 하면 내가 세금 내는 거야. 사는 사람. 그 6월 1일 다음에 나에게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잔금 지급일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 사람. 원래 갖고 있던 사람. 그럼 여러분들 요때 어떤 거냐면 6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지 잔금이 넘어가는지 되게 민감하겠죠. 왜냐면 이 세금을 누가 내는지에 대한 밀고 당기고의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죠.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6월 1일 전에 잔금을 받으려고 하고 나는 사는 사람들은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양도일 기준일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전이거나에 따라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될지 그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될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부가세목은 농어촌 특별세 등 일부 부과 가능해요. 그 다음에 10억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 10억이에요. 그리고 취득가 6억. 그럼 필요경비 없다고 칠게요. 필요경비 없어도 계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10억이야. 근데 내가 살 때는 6억이에요. 그러면 양도 차이가 얼마예요? 4억이에요. 그 4억에 대한 세금을 낸다라는 거죠. 보유 거주 2년 이상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세금을 일반 세율로 낸다라는 거예요. 일반 세율. 일반 세율이라는 거는 그 과표 기준 그대로 낸다라는 거예요. 1주택 그리고 비과세 다주택자라면 더 내겠죠. 이 과표 기준 여기서는 다른 거예요. 중과세율을 한다. 지금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과세를 빼고. 중과세율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셔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 과표 기준은 여러 가지에 적용이 돼요. 종합소득세도 적용이 되고 근로소득세도 적용이 되고 바뀌지가 않아요. 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건 뭘까요? 자산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과표 기준이 옛날하고 똑같다.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내는. 이것만 바꾸지 않아도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구나. 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다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과표 기준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내 재산들은 여기에 있던 게 옛날에 10년에 여기에 있던 게 여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더 올라가잖아요.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과세표준에 대한 과표 기준의 왼쪽에 보면 가격이에요. 가격. 여기에는 이 내가 팔았던 그 금액만이 아니라 공제됐던 모든 금액들을 다 하고 나서 여기 과표 기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제했던 모든 것들, 빼는 것들, 필요공제도 빼야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빼고 나머지가 이제 금액들이 남겠죠. 그럼 그 금액이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이 세율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표 금액 곱하기 세율 하는데 이 보면 누진공제라는 게 있죠. 공제는 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잠깐. 저게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1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세율이 얼마라고요? 6%. 아, 나는 양도차익이 1200만 원이 1000만 원이야. 그럼 얼마라고요? 6%만 내면 돼요. 1000만 원이야. 6%. 그럼 1000만 원이면 한 60만 원 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른 거 빼고 뭐. 그 다음에 1200에서 4600이에요. 그럼 15% 낸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값이 되게 많이 올랐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구간에 제일 많냐면 8800에서 1억 5천 정도예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든지 주택이든지 내가 사서 보유하는 기간이 7년에서 8년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7년, 8년. 근데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적어요. 2, 3년 정도. 그럼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좀 더 길겠지. 4, 5년 정도. 그리고 보유, 자가 보유 그대로 갖고 가는 사람들은 대개 7, 8년 정도를 가져간다는 거. 아니면 옮겨 타든지 뭐 그렇겠죠. 그랬을 때 실제 어디에 제일 많이 되냐면 여기 88에서 1억 5천. 얼마 정도로 가늠하면 되는 한 35% 되는구나.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지. 아, 8,800에서 1억 5천이면 35%구나. 그리고 대부분 이제는 나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양도소득 내야 돼. 그러면 한 35%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5%, 여기서 뭐 1억 5천 넘어간다. 그러면 38. 그 다음에 3억 원 초과한다. 그러면 40%. 그리고 5억 원 초과하고 10억 원 초과하다. 42%. 10억 원 초과다. 45%. 여기다 이제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지방교육세 이렇게 합치면 어떻게 50%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5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10억 초과는. 그러면 우리는 나는 35% 내니까 이 정도 1억 5천 정도 차익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나요? 이게 나요? 나는 지금 여기 35%에 대한 세금 구간 요게 좋겠어요? 요게 좋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것들을 선호해요. 여기 35%라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세금을 많이 내면 그 세금이 아깝잖아요. 법만큼 세금을 내는 건데.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아까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꾸 세금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절세는 가능해요. 내가 어떤 지식과 정보를 정확한 절차대로 적용했을 때는 절세가 가능한데 몰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가능한데 탈세를 하는 것들은 아니죠. 탈세를 잘못했다가는 폐가망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탈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세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방안들은 늘 고민해 보시라.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누진공제 여기 몇 회 나와서 근데 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궁금하지 않죠, 사실. 왜 그러냐면 아까 취득세 할 때 단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세율이. 근데 얘네는 누진 세율이 적용돼요. 높을수록 더 많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적을수록 덜 적용된다라는 거잖아요, 세율이. 그럼 보세요. 내가 만약에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이 차익이 생겼어요. 그러면 1,500만 원이면 여기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면 1,500만 원에서 15% 곱해서 그게 세금이어야 되잖아요. 그건 누진공제가 아니죠. 왜? 1,500만 원이라고 하면 1,200만 원까지는 6%까지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요 300만 원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산이 이거는 쉬워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3억 원 초과할 거는. 그럼 1,200만 원까지는 6%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15% 이거 다 계산해 더해야 돼요.
원래는 그런 거예요. 누진. 그 구간에는 그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단일 세율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중복되는 구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복되는 구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다 계산하면 중복되지 않는데 여기서 딱 했을 때 3억이야? 그럼 40%만 그냥 계산해. 그럼 나는 손해보는 거잖아요. 1200까지는 6%고 여기 구간은 15%고 여기 구간은 24%, 여기는 35인데 여기서 3억 내가 3억 1천만 원이야 이득이 그 40%를 세율을 딱 곱해서 내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왜? 이 구간에서는 여기인데 저 적은 세율로 계산해줘야 되는데 왜 40%로 다 계산해줘? 전체를 손해죠. 그래서 이 손해보는 요 중복되는 여기 계산 안 했던 것들 다 합쳐보니까 계산해서 이거더라. 그냥 여기 단계별로 다 계산해서 여기까지 계산하면 금액이 딱 나오지만 언제 그렇게 계산하냐. 그러니까 미리 다 계산을 해보고 40%? 야, 난 3억 1천만 원이야. 그러면 3억 1천 곱하기 40% 해요. 근데 그리고 여기를 빼준다라는 거지. 내가 여기서 손해봤잖아. 이 구간별로 40% 다 하면 여기는 30% 손해겠고 여기는 25% 손해겠고 여기는 16% 손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여기는 더 많이 적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쉽게 하자. 이 구간이야? 40% 곱해. 그리고 여기 더 많이 낸 거잖아? 2,540만 원 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다 더해가지고 여기를 구한 값하고 40%를 그냥 적용해서 2,540만 원을 빼버리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진공제 금액이 저기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양도가액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내가 팔았어요. 1억 5천이에요. 취득가액이 1억 3,500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차익은 1,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죠. 1,500만 원이면 아까 여기서 보면 1,500이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되면 세율이 얼마예요? 15%란 말이에요. 그러면 1,500 곱하기 15%를 하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1,200까지는 6%고 1,200 넘어서 1,500까지 300만 원만 15%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200까지는 6%, 그 다음에 300만 원에서 15% 이 두 개를 더한 금액이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복잡하다. 그러면 나는 1,500에 15%를 계산하고 108만 원 뺄게. 이 계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1,500만 원에서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금비 이게 다가 1,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과세표준 1,200만 원까지 얼마라고요? 6%. 그죠? 그 다음에 300만 원. 3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차이가 있죠. 그 300만 원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15%. 그렇게 계산하는 게 계산했더니 얼마예요? 72만 원, 45만 원 합치면 얼마예요? 117만 원이잖아요. 그죠? 합치면 117만 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 복잡해. 뭐 이 정도는 두 개밖에 안 하면 모르겠지만 나는 제 거 팔았더니 여기에요. 그럼 이거 다 해야 되잖아. 단계별로. 다들 이 정도 구간이시잖아요. 차익이. 그죠?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이니까 너무 복잡하더라.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해? 그 구간에 딱 맞는 것들로 한 번에 계산하고 나서 뭘 뺀다고요? 뭘 빼냐면 누진공제를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쉽게 계산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구간별로 계산해 더하면 실제로 내가 날 세금이에요. 이걸 쉽게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계산한 건데 아까 여기를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를 1,500만 원 곱하기 15% 그리고 앞에 좀 더 냈죠? 빼줘야 돼요. 얼마큼? 누진공제만큼. 미리 다 계산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 단계별로만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똑같죠, 여기가. 이거 똑같죠. 그래서 나는 진짜 수학이 재밌어. 뭐 이런 분들은 다 계산하세요, 이렇게. 나는 아주 천재야. 그럼 계산하죠. 근데 우리는 쉽게 그냥 하나만 계산해보면 똑같더라.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뭐냐? 되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거 우선 기본적으로는 한 주택으로 오랫동안 살거나 보유했으면 좀 더 세금을 감면해 줄게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럼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만 아주 조금 준다는 거죠. 안 주기도 하고. 그럼 보면 1세대 1주택자 어떻게 되냐면 두 군데로 나눠봐야 돼요. 보유, 거주. 보유, 거주. 되게 거주를 한다는 거는 보유의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샀으면, 그죠? 내가 산 집이라면 전세나 월세가 아니고 거주한다라는 거는 보유 개념도 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거주를 10년 했어. 그거는 보유도 10년 했다라는 거잖아요. 내 집이면. 근데 나는 보유하지 않았어.
아니, 거주하지 않았어. 가능해야거든 가능하지 않아요. 내 아파트를 내가 샀지만 10년 동안 나는 다른 집에 샀어요. 다른 집에 전세는 월세 살고 그거를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줬어요. 그럼 나는 거주는 안 했잖아요. 보유만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퍼센트가 공제가 더 적게 된다는 두 군데예요. 첫 번째 보유기간별 언제까지요? 10년 동안 1년당 얼마요? 4%씩. 그러면 보유로서 공제받는 거는 40%, 거주로서 공제받는 거 40%. 그러면 10년이 지났어요. 보유만 했어요. 그러면 40%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주했어요. 10년 동안. 그럼 거주는 보유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합치면 80%까지 공제해 준다. 엄청 많이 해주는 거죠. 실제로 80%까지. 최대 공제율 최대 얼마예요? 내가 직접 살았다면 80%까지 공제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주택자는 2%예요. 이 거주기간별 공제율의 요거는 없어요. 그냥 1년당 2%예요. 보유하든 거주하든. 그래서 얼마라고요? 최대 많이 해야 20%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1세대 1주택이야 그러면 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10년 거주하면. 그랬는데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는 공제 배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거는 그 관련된 법규를 찾아보면 되죠.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추가적으로 찾아보세요.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언제 적용되느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언제 적용되느냐? 이 과표 기준까지 다 나오고 나서 세금까지 정해진 그 금액에서 빼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과표 기준 전에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는 거. 첫 번째 보세요. 이 양도가액 나오죠? 취득가액 필요금을 빼서 양도가액이 나오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양도 차익, 나는 3억 정도가 양도 차익이야. 거기에 공제율을 곱해서 빼준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80% 공제받아 10년 동안 보유했다라는 얘기죠. 10년 동안 거주했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80% 공제받았다라는 건 내가 양도 차익이 1억이에요. 1억이면 공제는 얼마 받는다고요? 80%. 1억에 80%니까 8천만 원을 공제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세표준. 되게 큰 거예요. 내가 세금을 많이 내서 10억에 대해 양도 차익이다. 양도 차익이 10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억은 공제되고 2억이 과표 기준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되게 센 거죠. 그럼 1주택자는 최대 얼마요? 80%. 다주택자는 20%예요. 조정지역은 못 받을 수 있어요. 과세표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표준 전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우리가 세금 낼 금액이 1억이야. 거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과세표준 되기 전에. 그래서 과세표준 되고 나서 이 기본공제는 뭐냐면 내가 소유했어요. 그러면 너는 인적공제 우리 받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250만 원 공제해 줄게. 근데 공동을 가지고 있어요. 부부가. 그럼 얼마까지 공제가 돼요? 250, 500까지 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곱하기 누진공제 이렇게 한다. 누진공제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오른쪽에 빼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최종 세금이 결정나더라.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디에서 계산이 되냐면 양도 차익에서 공제율을 곱한 것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